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평생토록 요람에서 무덤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 대소사의 순간순간에 이 팔자 명리학이라는 강력한 무기 도구를 유효적절하게 잘만 활용을 한다면은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손실을 입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이득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팔자는 기업가 임세령님의 팔자입니다. 인물에 대한 소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선택과 결정도 전적으로 본인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일체 촌평도 하지 않고 저는 오로지 사주풀이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7월의 임수입니다. 가을의 물이죠. 이것을 추수라고 합니다. 추수에 대한 팔자학의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원류에 통한다라고 해서 추수통원이다라고 합니다. 그 원류가 바로 신금이죠. 이 팔자에서는 신중의 임수와 경금을 일간 임수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추수, 즉 가을물에 대해서는 고래로 수많은 시, 묵객과 팔자학의 선학들께서 명경에 비유했습니다. 추수 명경이다라고 했습니다. 맑은, 밝은 거울이다. 거울 경자죠. 혹은 겨울과 같이 밝은 가을물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금과 수가 만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수는 양청 혹은 쌍청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금백하고 수청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금백수청이란 용어도 많이 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징청지수다라고 합니다. 물 맑을 징이죠. 물 맑을 청자 혹은 맑을 청자, 그러한 물이다라는 뜻이니까 아주 맑은 물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근원이 아주 멀고 또 길다. 그래서 원유장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치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에서 그 발원한 물줄기가 쭉 흘러서 서울을 관통해서 김포를 통해서 서해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원유장하기 때문에 가을의 물은 약하지 않습니다. 원은 유장하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됩니다. 이 팔자를 보게 되면 순환이 잘 돼 있죠.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팔자 상호 간에 글자들 간에 서로 상생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순환 상생의 구조를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 상생이 되게 되면 당연히 빼어난 기가 유통이 잘 되겠죠. 이것을 수기 유행이다. 수기가 유행하는 그런 팔자네요. 자, 한번 볼까요? 수기 유행을 본다면은 사화 정화가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순환상생이 잘 되는 팔자는 어떤 운이 들어와도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반면에 한쪽으로 쏠린 종격사주들은 영웅의 명을 타고났지만은 운을 잘못 만나면 한 방에 청길 나락으로 떨어지더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팔자를 푸는 이유는요, 이 팔자가 난강망 원문에 상당히 부합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의 임수죠. 들어가는 글입니다. 7월 달에는 경금이 사령하고 있죠. 그래서 경금이 사령부를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경금사령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간 주인인 임수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임덕,
장생을 얻었습니다. 어디에서? 원문에서는 임덕 신지장생이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신궁의 임수는 장생이다 라고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근원이요, 근원의 흐름이 자원이다라고 합니다. 멀리서부터 흘러왔다. 원은 유장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해요, 약해요? 강하다는 뜻입니다. 일견 보게 되면은 약해 보이지만은 전환됐단 말이에요. 전약, 약한 것이 바뀌어서 위강, 강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팔자 일간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부연 설명이니까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략을 했고요. 그러면 이 강한 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이렇게 큰 물이 쭉 흘러가는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바다로 흘러가고 말자. 여기다 댐을 척 막아보자 말이에요. 댐을 구축한다. 무엇으로 합니까? 기토로 할까요? 무토로 할까요? 당연히 무토로 하겠죠. 그러면 댐이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잖아요. 7월 달에 임수가 무토를 보게 되면 댐이 완성됐다라고 해서 성격을 논하는 것입니다. 임수를 보았을 때. 그래서 난강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용 무토라고 합니다. 무토를 전적으로 용신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댐이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이 큰 댐은 얼마든지 많은 용도로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차취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화를 취합니다. 왜 정화를 취할까요? 자무재경하기 위해서. 무토를 보호자하고 경금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설명을 드리자면요, 무토가 신중에 경금에게 설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때 정화가 개입되면 무토를 생해주는 것을 바로 좌무라고 하고, 경금을 극하는 것을 바로 극제, 즉 제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제자 약설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강망에서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단용, 단지, 단용 사용하는 무토가 있는데 진중무토, 술중무토만 사용한다. 자, 단용, 진술, 지무를 서술하고 있고, 그러면 불용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용은 신중 무토다라고 하지 않고요, 자세하게 수병, 병이든 무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 무토는 신궁의 병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가 병들었다. 왜 그럴까요? 경금에 설되고 임수에 설되는 이중설하니까 무토가 허탈해서 기가 없다. 병들었기 때문에 재상으로 앉힐 수 있어요, 없어요? 신중의 무토를 못 앉힙니다. 입원시켜야죠. 자,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연 설명이니까 싹 지우고 중요한 것만 사원절구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론을 보게 되면 무토와 정화가 구투하게 되면 구는 함께 굳자입니다. with together. 자, 구투하게 되면 어떨까요? 설명이 바로 나오는데 과갑이라고 했습니다. 과갑을 하는 생언이, 과갑을 해서 생언이 된다. 과거에 급제를 해서 생언이 된다라는 뜻도 있고, 생언은 선비라는 뜻도 있죠. 과갑에 등용되는 선비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과갑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남명적 일품이요 여명적 기부로다. 남자는 영의정이 되고 여명은 영의정 부인이 되겠죠. 자, 여기에 부합되는 팔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팔자를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수격이죠. 월봉인수란 말이. 인수격의 팔자는 어떤 팔자예요? 다분히 학구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인수라는 팔자 이름이고 그 용신은 살을 쓴단 말이에요.
인수 용살격이 성립이 되는데 이 무토살이 좀 약하니까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무정이 구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화 재가 자양분을 주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약한 살에다가. 그래서 제자 약살이란 이름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 약살기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명관가마다라고 해도 됩니다. 이런 팔자에 남자는 무조건 덕세를 해서 유명세를 날리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이것은 뭐 정격은 아닌데 삼기덕일격이 됩니다. 세 가지 귀한 뷰리 그 세력을 얻었다라고 해서 삼기덕위격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천상상기, 인중상기, 뭐 지중상기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삼기는 재관인입니다. 재와 관.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살이죠. 살이 관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이죠. 재는 정화인데 사중에 인중에 힘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살은 무토인데 관은 사중에 그 다음에 인중에 힘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인은 투출하지 않았지만 경금인데 사중에 신중에 힘을 받고 있으니까 삼기, 덕이가 됐단 말이에요. 격이라는 용어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기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포진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연에 포진하고 있죠. 연주에, 월주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연주는 바로 조상궁이죠. 조상궁이고 조부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월주는 부친, 모친, 부모궁입니다. 이것을 한번 합쳐보자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삼기가 연월에 조상궁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결론이 명문가 출신이다. 명문가 출신. 남명이든 여명이든 다 그래요. 자, 이처럼 팔자가 좋은 팔자도 부부운은 또 다른가 봅니다. 부부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옛부터 일부종사란 말을 많이 썼죠. 이 일부종사란 얘기가 현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진부한 용어다. 종사하기는 뭘 종사합니까? 자유연애시대. 그러나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말이에요. 첫째, 이 팔자를 보게 되면 어때요? 명어로 암으로 지압이 붙자 부성이 집결해 있습니다. 명암부집하면 다부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결혼해서 인연이 끝나지 않는다. 천간의 무토가 바로 명부고요. 지지에 있는 사중의 무토. 신중에 약하지만 또 무토가 있죠. 인중에도 무토가 장생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숫자도 많고 명암부가 집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팔자는 인연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연이 바뀌게 돼 있죠. 자, 두 번째는 이 정임수가요, 정화와 합을 합니다. 합이라는 것은 잡아당기는 인장력이 있습니다. 인장력이 있으면 중간에 있는 무토는 압축이 됩니다. 압박을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압박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항상 불안한 형국이죠. 같이 있으면 그런 형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압축되고 압박이 더 긴장하고 위축되다 보니까 이 무토는 자꾸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튀어나가려고. 이 무토는 또 무토 고중, 기중, 차정이니까 굉장히 고지식한 편이단 말이에요. 자, 그대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답답해지는 거? 큰 산이 있잖아요. 좋은 역할도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것이고 이 살, 즉 관 남편도 굉장히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네요.
결국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죠. 세 번째, 우리는 흔히 골랑도화라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물결랑자고요. 도화는 복숭아 도자고 꽃 하자니까 복숭아 꽃은 핑크빛입니다. 이팔 청춘의 양쪽 뺨에 핑크빛이 감돌 때 드디어 연애 시즌이 온 것입니다. 도화는 연애 내지는 인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곤자를 보게 되면요, 샘소설 곤자입니다. 샘물이 솟는다라는 뜻이죠. 샘물이 솟으니까 흘러가겠죠. 흐를 곤자입니다. 샘물이 솟는 모습이 마치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끓을 곤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속이 타는 것이죠.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물결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골랑도화는요, 이 갑신일주가 시주와 연동되었을 때 나타난 것입니다. 사시가 되면 기토가 붙죠. 이렇게 합을 하면 천간이 합을 했단 말이. 천간의 합은 겉으로 본 모습은 검설이 좋아 보입니다. 저 부부는 저렇게 같이 가니까 무조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지지에서 형사를 먹었다는 것은 지지는 속이거든요. 속마음은 타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바로 골랑도화입니다. 또 하나 더 보죠. 신사일주가 있을 때 시지가 만약에 신시면 병신합 수가 극하는 것이 무조건 붙는 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합의돼서 이런 구조를 띠고 여기 또 형살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묘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자시면 합을 생하는 야자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임 합의되어 있고 여기는 또 형살이란 말이에요. 이런 만약에 여성의 이런 구조를 띠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글자 자체를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점을 탁탁 찍으면 후손을 생산할 수 있는 도구를 많이 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팔자가 왜 골랑도입니까? 골랑도가 없습니다만은 준 골랑도입니다. 골랑도와 개념을 이해하면 이 팔자도 골랑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멀리 이렇게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 내 남편을 끼고, 남편은 뭡니까? 권이죠, 체면이죠. 이렇게 되면 정략 결혼이라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일지 연동해가지고 시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합의되어 있단 말이에요. 합의된과 동시에 형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랑도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힘들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아이고, 어떻게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을까. 고란살이 있습니다. 고란살이라는 건 공방살이라는 뜻이거든요. 공방살이라는 건 내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임인이잖아요, 임인. 이렇게 되면 여기 정확히 무토나 기토가 들어와야 되는데 봉기인 간목이 쳐내버리잖아요. 정리를 한다면 일지 상관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이 비었단 말이에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들어올 자리가 없어. 빈틈이 없단 게. 그 다음에 일지 사명살이란 말이에요. 일지가 반드시 연동돼서, 일지는 부부궁인데 여기에 사명살을 먹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이 팔자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기 공망입니다. 본인 공망이에요. 일간이 공망이 돼 있어요. 자, 이 정사에서 연주 공망을 보게 되면 정계충을 하죠. 또 사해 충을 합니다. 개수가 좌표로 잡혔을 때 미래 이지니까 자축 공망이죠. 자중에 임수가 있는데 임수가 공망이라 자기 공망이 되니까 항상 공허하고 또 허전하고 삶의 해이를 느끼고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관이 공망이 됐어요. 정관이.
정관이란 것은 바로 남편이거든요. 남편이 공망이 돼 있어요. 어때요? 축토가 공망이었죠. 좀 전에. 축중기토 봉기공망이니까 정관이 공망이라는 것은 남편의 빈자리를 실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편의 빈자리를. 그 다음에 이 임수라는 일간 특징이 기토하고는 그다지 친하지 않습니다. 기토가 정관이잖아요. 정관은 정확히 남편별이란 말이에요. 남편별과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친하지 않아요. 이것은 기토탁입니다. 그래서 탁수가 되거든요. 탁수. 물이 탁해지니까 흐려진단 말이에요. 이 기토가 들어오는 시점에 안 좋은 일이 있죠. 이때 바로 관살 혼잡이 되면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때 이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임수는 사실은 무토를 보게 되면 어때요? 평관인데 이것이 정관 역할을 하면서 댐을 구축하고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애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애인하고 관계가 좋은 게 이 임수 일간들의 특징이 애인하고 살 팔자명을 타고났다라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애인하고 살 팔자, 즉 평관하고 살 팔자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개운과 세운을 연동해서 오늘 보고 이름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